안녕하십니까. 기사 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2급 필기,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일반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쉬운 내용부터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을 통해서 컴퓨터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통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강의로 정리를 하십시오. 자,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자, 통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빠질 수 없는 얘기가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어야만 우편물이 배달이 되듯이 컴퓨터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려면은 그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숫자가 사람이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기억하기 좀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해서 도메인 주소를 보통 이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P 주소는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기사퍼스트닷컴이라는 도메인 네임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TCP/IP는요.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이런 TCP/IP를 서로 맞춰줘야만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대화가 되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같은 언어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TCP/IP라는 약속, 규약을 지켜줘야만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해킹,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접했던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DDoS라는 용어는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IP 주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P 주소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한 대만 있을 때는 IP 주소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주소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고,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IP 주소는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식.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형식은요, IPv4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Pv4는요, 총 비트가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2비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몇 가지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IP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에 32승계의 IP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초창기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정도만 IP가 있어도 웬만큼 다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IP 하나로 됩니까? 아니죠. 댁에서도 사용을 하고, 회사에 와서도 사용을 하고,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자, 이 IP가 현재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IPv6라는 형식이 또 만들어졌어요. 자, 당연히 32비트에서 크기가 더 커져서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IPv4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Pv4는요, 총 32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그럼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얘기는 한 부분이 8비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48이 32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비트로 해서 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8개 비트라면은 2의 8승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가지수는 256이 되는 거죠. 자, 숫자로 표현한다라면은 0에서 255까지의 범위를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1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48, 178, 17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숫자들은 256 이상의 값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8개의 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 범위가 그 이상을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이진수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10진수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진수 형태로 해서 보통 IP 주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 형식은 IPv4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IP 주소를 표현을 하고 있죠. 각 부분은 이렇게 점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Pv4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자, IPv6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비교해서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총 비트가 128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8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8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몇 개의 비트가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16비트로 되어 있겠죠. 자, 16 곱하기 8은 128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리고 각 부분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자리의 16진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4자리가 10진수로 2001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10진수가 아니에요. 16진수입니다. 16진수. 그래서 2001이란 얘기예요. 0230 A, B, C, D. 자,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고요. A, B, C, D, E, F까지의 알파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16진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자, 16진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4자리에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이 됐는데 각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자리에 또 2진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자리에 16진수로 해서 표현을 하고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 자, 여기서 점으로 해서 IPv4는 구분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콜론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IPv6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IPv4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유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융통성, 연동성, 그리고 뭐 품질, 보안, 속도, 멀티미디어 기능,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0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0은 콜론 2개로 해서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0이 계속 연속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콜론을 2개를 해서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소 할당하는 방법. 자, 주소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종류. 일단 각각의 의미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3가지일 경우에 문제에 잘 나오죠. 그래서 IPv6의 주소 할당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유니캐스트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자, 유니라는 것은 하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자, 1대1로 서로 통신을 할 때, 그때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멀티는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다 통신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애니캐스트. 자, 애니캐스트는요, 1대1인데요. 송신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수신자. 자,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서로 통신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수신자 간에 통신할 때, 자, 그때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이유. 그러니까 유형을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요. 유형에 맞도록 할당하게 되면은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소를 할당하게 되면은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IP 주소의 고갈로 인하여 IPv4 체계에서 IPv6 체계로의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다음 중 IPv6에서 사용하는 주소의 비트수로 옳은 것은, 자, IPv4 같은 경우에는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32비트를 4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면은 한 부분이 8비트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V6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죠. 8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자리가 16비트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중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v6 주소 체계에서 주소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유니 1대1, 멀티는 1대 다,
자, 유니는 1, 멀티는 다, 1대 다가 되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가 아니죠. 애니캐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소의 각 부분은 10진수가 아니죠. 10진수는 IPv4가 되는 거고, 자, IPv6에서는 16진수를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분은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콜론이죠. 자, 주소의 전체 길이가 64비트가 아니고 128비트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도메인 네임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문자 형태로 표시한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려면 IP 주소를 사실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그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IP 주소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아니죠.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주소, 이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가 이제 알아듣는데요. 각 자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각 자리의 의미. 자, 기사 퍼스트라는 이 부분은요, 소속 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소속 기관의 이름. 그 다음 CO는 이 소속 기관의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CO, CO라든지 COM 같은 경우에는 상업기관을 뜻하는 거죠. 상업기관. 자, 영문자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GOV는 정부기관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ORG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뜻하는 그런 이제 소속 기관의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KR은 이제 소속 국가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ww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호스트 컴퓨터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스트 컴퓨터 이름. 자, 한마디로 컴퓨터 이름이에요. 컴퓨터 이름이고, www 외에 다른 이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FTP라고 이름을 줄 수도 있고요. AAA라고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기사 퍼스트라는 회사의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퍼스트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 중에서 www라는 컴퓨터 이름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DNS 말씀을 드릴게요. 자, DNS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는 이런 도메인 네임이죠. 자, 근데 컴퓨터는 IP 주소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도메인 네임을 사람이 입력을 했을 때 IP 주소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변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의 이름이 DNS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DHCP. 자, DHCP의 D가 다이나믹의 약자입니다. 다이나믹, 동적, 유동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DHCP는요, 동적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할당해 주는 기능. 그것을 DHCP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자, 인터넷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자, 인터넷을 신청을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IP 주소를 할당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 자, 인터넷 회사로부터 해서 IP 주소를 할당을 받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IP 주소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 IP가 있고요. 유동 IP, 그러니까 동적 IP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할당받은 IP가 고정 IP일 수도 있고 유동 IP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유동 IP일 겁니다. 고정 IP는 회사라든지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주로 이제 고정 IP를 이용을 하고요. 각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IP가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동 IP로 할당을 해주는데요. 자, 왜 유동 IP로 해서 할당을 해주냐면은, 자, 인터넷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IP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만일 1000개라면은,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가입자 수가 만일 10,000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개의 IP를 가지고 10,000명이 가입을 해서 인터넷을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00대의 IP를 고정적으로 하나씩 다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10,000명 중에서 1,000명만 고정 IP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10,000대의 컴퓨터 중에서 무조건 고정 IP를 하나씩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IP를 아예 처음부터 안 줘요. 주지 않고요. 컴퓨터가 부팅이 되었을 때,
컴퓨터가 켜지게 되면은 IP를 하나 던져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가 부팅이 되었어요. 그럼 IP 하나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팅이 되었을 때 IP를 던져주는 방식이 유동 IP 방식이에요. 자, 왜 이렇게 주냐면은 만 대의 컴퓨터가 있지만은 이 만 대의 컴퓨터가 항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 간다든지 학교에 갔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IP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이 되었을 때 IP를 부여하는 방식, 그게 유동 IP가 되는 겁니다. 왜? 오늘 그 부팅했을 때 IP 주소하고요. 내일 부팅했을 때 IP 주소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DHCP의 설정 상태에 따라서 같은 IP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다른 IP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DHCP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컴퓨터에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동쪽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 그것을 DHCP라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맞죠? KRLIC. 자, KRLIC은요,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도메인 네임이 중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여하는 도메인 네임은 호스트명, 소속 기관명, 소속 기관의 종류점, 소속 국가 순으로 구성된다. 맞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전 세계에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주소로 사용된다. 그래야만 충돌이 안 나죠. 자, IPv4 주소는 총 64비트, 아니죠. 32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설정에 사용되는 DNS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죠.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이제 DN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서버라는 개념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설명 좀 드려볼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서버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서버의 이름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웹서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웹. 자, 웹이라는 것은 www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www.기사퍼스트.co.kr 해서 도메인 네임 설명을 드렸을 때 www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스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스트명. 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여러 대가 있는데 이 www가 의미하는 것은 웹서버를 뜻하는 겁니다. 웹서버 이름이에요. 서버 이름, 컴퓨터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그게 웹서버가 되는 거고요. DNS 서버라는 것은 DNS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플록시 서버는요. 플록시 서버는 PC 사용자고요. 인터넷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서버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사용자가 방문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버가 플록시 서버예요. 여러분들이 서핑을 하다 보면은 서핑할 때 그때의 어떤 설정 값이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플록시 서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는 플록시 서버에 가서 그 정보를 읽어오면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PC 있고 인터넷 어떤 특정 사이트 있을 때 중간에 플록시 서버를 두는 겁니다. 플록시 서버를 두게 되면은 여기 정보를 담아 두는 거예요. 자, 이 설정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인터넷 옵션. 자, 제어판에 이제 인터넷 옵션에 가시면은 자, 연결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플록시 서버라는 내용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라면은 기사퍼스트는 서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클라이언트가 동적인 IP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 동적인 IP를 할당을 받는다. DHCP가 정답이 되겠죠. 이때 동적만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다음 중 ISP 업체에서 각 컴퓨터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자, 프로토콜. 일단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프로토콜이 1번, 2번, 3번, 4번.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자, 마지막에 P로 끝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전부 이제 프로토콜을 뜻하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은요, 통신 규약이에요. 통신하기 위한 규약.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은 한국어라는 어떤 약속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신하기 위한 규약이 필요하듯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도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자,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다라고 봤을 때 A 컴퓨터에서는 통신 장비가 삼성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B 컴퓨터는 LG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장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통신이 안 돼요. 일단은. 그죠? 통신이 안 되는데 여기서 동일한 프로토콜을 서로 설치를 해주면은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프로토콜이 동일하면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다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을 한다라면 우리하고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통신 규약을 뜻하는데요. 자, 이런 프로토콜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HTTP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www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CP/IP는요,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 자,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SMTP는 이것은 메일하고 관련된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프로토콜이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 중에서 DHCP가 이제 정답이 일단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SP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ISP 업체라는 것은 뭐 쉽게 KT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개통을 할 때 IP를 부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IP가 있어야만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T와 같은 이제 IP를 부여해주는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그것을 우리는 ISP 업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ISP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IP는 한정적이죠. 그래서 DHCP를 이용하게 되면 동적 IP를 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고객에게 더 많은 IP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자 네트워크 내의 이름이 서버인 컴퓨터에 있는 공유 폴더 쉐어에 액세스하기 위한 주소 입력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습을 통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사 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조직 내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원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린터, 여러분들의 파일, 폴더, 프로그램, 각종 자원들을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를 하려면요, 그 해당 대상을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러니까 제가 쉐어라는 이 폴더 내에 있는 이 파일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럼 폴더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속성에 가서 공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공유 설정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공유할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공유를 허용을 할 거냐? 자, 모두에게 허용을 하겠다. 자, 모두에게 허용을 하겠다. 자, 추가 버튼 누르시고, 자, 모두에게 허용을 하는데 그 권한은, 자, 이 폴더에 대해서 읽기 권한만 주겠다.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권한만 주겠다. 혹은 읽기 쓰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뭐 제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 권한만 주게 되면은 뭐 내용을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할 수도 없고요. 자, 공유 버튼 누르고요. 완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고급 공유에 가게 되면은 그 선택한 폴더 공유 체크하면요, 공유 이름을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더 이름이 설정이 되는데요,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쉐어라는 이 폴더가 다른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확인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컴퓨터라든지 탐색기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네트워크가 있죠. 네트워크. 현재는 제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가 KWS PC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제 컴퓨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 한 대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컴퓨터에 이제 쉐어라는 폴더에 공유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오른쪽에 쉐어라는 이렇게 폴더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폴더하고 동일한데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는 이제 원본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네트워크로 접근해서 보여지는 화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설정하면은 뭐 B라는 컴퓨터가 있더라면 B라는 컴퓨터에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접근하게 되면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혹은 탐색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위쪽에 주소 표시줄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자, 주소가 표시가 되는데요. 공유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주소 표시줄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면요. 앞쪽에 원 표시 2개, 그 다음 KWS-PC, 이것은 컴퓨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 자, 원 표시 또 나오죠. 쉐어라는 폴더, 자,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액세스를 하는데 주소 입력 형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소 입력 형식. 그래서 공유 폴더 경로의 형식, 주소 입력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명하고 공유 폴더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컴퓨터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 대의 컴퓨터 중에서 자, 이 폴더를 공유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은 일단 컴퓨터 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 폴더 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것은 컴퓨터 명,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유 폴더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ww 서버 원 표시 2개 서버 원 표시 쉐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컴퓨터 이름이 서버라고 얘기를 했고 공유 폴더는 쉐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7의 특징은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 지원이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왜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댁에 뭐 컴퓨터들을 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공유죠, 공유. 자, 데이터라든지 드라이브는 뭐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뭐 그리고 뭐 CD롬 드라이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주변 장치, 뭐 주변 장치라면은 프린터도 포함이 되겠죠. 자, 각종 이런 자원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다. 맞죠?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 공유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원들을 다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설정할 수 있다. 좀 전 말씀을 드렸죠. 권한 설정 가능해요. 읽기만 줄 수도 있고 읽기 쓰기를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읽기만 주게 되면 수정 못해요. 삭제도 안됩니다. 그리고 2번 문서, 비디오, 소리, 그림 등의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없다.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공유 가능하고 주변 장치도 공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TCP/IP 설명을 드릴게요. TCP/IP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려면은 IP가 있어야만 인터넷 설정할 수 있죠. 자,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TCP/IP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TCP/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CP/IP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TCP/IP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은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거나 설정 상태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가서 제어판에 가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화면을 이제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어판에 가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댑터 설정 변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나오죠. 로컬 영역 연결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무선 하나, 유선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유선 로컬 영역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요. 속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속성으로 이동하게 되면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댑터 설정 변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이름 변경 등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해서 설정하는 것은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이제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댑터라는 것은 랜카드를 뜻하는 겁니다. 랜카드를 뜻하는 거고요. 설치를 하면요, 윈도우즈는 자동으로 로컬 영역 연결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로컬 영역 연결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조금 전 속성 클릭을 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자, 연결에 사용할 장치, 이게 뭐냐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랜카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랜카드. 자, 랜카드가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연결에 사용할 장치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항목들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런 항목들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클라이언트, 서버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서버는 기사 퍼스트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원. 자, 회원은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받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설치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마이크로 윈도우즈 시스템과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라는 이 항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항목이 있으면은 서버에 연결할 수 있고요.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그 파일이나 프린터를 이제 공유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TCP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 6버전이 있고 4버전이 있습니다. TCP/IP v6, TCP/IP v4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TCP/IP v4를 선택을 하고 속성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속성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해당 속성 창에서 이제 TCP/IP와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TCP/IP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는 TCP/IP 프로토콜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TCP/IP 이제 속성 창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DHCP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IP를 여러분들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실 IP, 고정 IP가 있다라면은 다음 IP 주소 사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IP 주소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IP 주소가 있다라면은.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댁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ISP 업체에서 DHC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유동 IP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동 IP를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 이제 고정 IP를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IP 주소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TCP/IP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IP 주소, 뭐 당연히 TCP/I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주소죠. 자, 그다음 서브넷 마스크. 자, 서브넷 마스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IP 주소는요. 여기서 IPv4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 그러니까 주소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된다.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주소하고요, 호스트 주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IP 주소가 147.6.114.111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고요. 이 부분이 호스트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래쪽에 서브넷 마스크의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55.25.25.0이죠. 그러니까 255.0 구분되는 이 부분이 앞부분은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뒷부분은 호스트 주소,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주소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자, 뒷부분요, 바뀝니다. 1에서부터 해서 바뀝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컴퓨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고정되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네트워크에 있는 주소가 되는 거고,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147.6.114.1, 그 다음 2, 3, 4, 5 이런 식으로 주소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IP 주소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 그게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식별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이제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자, B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A의 네트워크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예요. 대문 역할을 하는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때 이 IP들을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가 이렇게 이 B의 망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역할을 하는 것을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그래서 보통 게이트웨이는요, 네트워크 주소의 1번, 숫자 1번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1번. 여기도 1번. 가장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에서 1번이 기본 게이트웨이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자, DNS 서버 주소. DNS 서버 주소도 필요하겠죠. 물론 자동으로 이제 할당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DNS 서버 혹은 보조 DNS 서버 이렇게 해서 복수개로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설정할 수도 있고 두 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가 있는 IP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TCP/IP 이제 속성 창에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한글 윈도우즈 7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v4의 속성창에서 설정해야 할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말씀을 드렸죠. 홈페이지 주소는 아니죠. 홈페이지 주소 어디서 설정합니까? 홈페이지 주소는, 자, 제어판에 가셔도 되고, 자, 인터넷 옵션에 가야겠죠. 자, 인터넷 옵션에 가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네트워크 기능 중 다른 마이크로 윈도우즈 시스템과 서버에 연결할 수 있고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버에 연결한다. 클라이언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인터넷 프로토콜 속성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작업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에 가게 되면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공유시킬 수 있다. 자, 공유 설정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IPv4 속성창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공유 설정은.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로컬 영역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결에 사용할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탭에 보시면은 자, 이 구성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1번과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이더넷 네트워크에 인증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설명 어려운데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자, 현재 보시면은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인증 탭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는데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여져야만 이더넷 어댑터에 인증된 네트워크 액세스 제공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대한 설정을 하려면은 기본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제어판에 가서 관리 도구에 가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이제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바로가기 메뉴에서 시작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관리 도구에 가서 서비스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시작 유형에 보면은 수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쭉 내려주시고 좀 전 설명드렸던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시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중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조금 전 그 탭이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시작 버튼 누를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해당 탭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호스트명과 도메인명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4번 인터넷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 있다. 자, TCP/IP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바이러스하고요. 해킹 관련된 용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를 보시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자, 바꾼다는 얘기죠. 바꿔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제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들의 조합이다. 한마디로 복제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는 거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바이러스도 사용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하려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는요, 복제한다, 파괴한다, 은폐한다. 자,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웜 바이러스. 자, 웜은요,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성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바이러스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단순히 자기 복사 기능만 가진 프로그램으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폐해를 야기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변형을 해서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제를 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확산이 돼요. 자, 이렇게 쭉 복사가 되어서 확산이 되게 되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바이러스만큼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스 공격, DOS 공격. 자, DDoS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DDoS나 도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D가 하나 붙었는데 D가 뜻하는 것이 분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의미가 있는 도스 공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도스 공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도스 공격이란 것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자, 이 컴퓨터가 만일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트래픽이 있습니다. 트래픽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가 되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아내잖아요. 그죠? 자,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한 건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정보를 요청하고 또 받아내고 하겠죠. 이게 또 두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수가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래픽. 그러니까 트래픽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을 초과했을 때는 다운이 됩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돼요.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해킹하는 방식이 도스 공격이에요. 도스 공격. 그래서 서비스가 더 이상 안 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한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래픽만큼의 데이터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스푸핑은요, 속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임수, 골탕 먹이다, 위장하다,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커가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IP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위장해 이를 통해 해킹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한테 기사 포스트 사이트를 좀 이제 모방해서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로 오게끔 위장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니퍼는 전송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 모르게 가로채기 하는 겁니다. 훔쳐내는 거죠. 트랩도어는 보통 우리 백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도어.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예요. 비밀 통로.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작성자의 액세스 편의를 위해 시스템 설계자가 고의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자, 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자, 이런 인증 절차 없이도 뒤로 몰래 접근을 해서 내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둔 그런 이제 문이 있어요. 그것을 백도어, 트랩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구멍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스팸메일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정크메일, 뭐 벌크메일, 뭐 같은 뜻이고요. 한마디로 쓰레기, 그럼 필요 없는 것들이죠. 필요 없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일을 통해서. 자,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메일이 스팸 메일이 아니고요. 쓸데없는 것을 다량으로 해서 전송을 할 때 그것을 스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바이러스하고 웜하고 치료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다음에 해킹 유형 중에서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한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 자, 이게 도스가 되는 거예요. 도스 공격. 자,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팸. 자,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다. 자, 바이러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죠.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고의로 컴퓨터 파일상의 데이터를 파괴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스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 중 스팸 메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수신 메일을 의미한다. 맞고요. 스팸 메일은 정크 메일, 벌크 메일이라고도 한다.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다. 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메일을 의미한다. 아니죠. 바이러스하고는 스팸 메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나 패스워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라든지 숫자라든지 특수문자를 이용을 해서, 자, 이런 것을 섞어서 자주 변경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요. 해킹 방지를 위해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보 유출이나 해킹 방지를 위해 방화벽 체제를 정비한다. 방화벽하고 보안하고 컴퓨터 범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암호는 가급적이면 알파벳과 숫자, 특수 문자를 섞어서 만든다. 맞죠? 지속적인 해킹 감시 및 접근 통제 도구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맞죠. 자,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예방에 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방화벽은 관련이 있고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맞죠.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 당연합니다. 자, 정기적으로 디스크 정리를 수행을 한다. 디스크 정리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이 없죠. 디스크 정리는 말 그대로 디스크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맞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공유된 폴더를 읽기 전용이 아니라 쓰기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기 전용한다라면은 그 파일을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자, 첨부된 파일이 A라는 이름이다. 이것을 B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바이러스 내용이 바뀌겠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자, 통신과 관련된 첫 번째 시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제 컴퓨터 일반도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